최 의원님 그럼 부산 시민들의 여론은 어때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되면 또 신공항 건설이 늦어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우려도 있을 거고 대통령은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차질 없이 할 거다 정상 진행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그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부산, 울산, 경남 거의 1000만 시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죠. 그러니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구체화돼서 이제 겨우 이제 특별법을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고. 그래 했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지지부진했습니다. 뭐 입찰이 늦어진다고 또 6개월 1년 늦어지고 뭐 행정 절차가 또 늦어지고 말은 번지르르 해도 절차가 늦어져 가지고 있는 와중에 현대건설이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받아놓고도 느닷없이 타오를 던져버려요. 아 우리 못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이번 대통령 5월 말에 5월 30일 날 참 5월 30일 날 그 던져버리니까 결국은 입찰도 새로 해야 되죠. 그렇죠. 기본 설계도 이제 새로 해야 됩니다. 요 과정만 하더라도 1년 반이 늦어졌고요. 또 이런저런 행정 절차 지금도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최소 2년이나 늦어진다. 그러니까 부산, 울산 그 경남의 시도민들은 아니 이런 악덕 기업이 있나 도대체가 무슨 곡절이 있는지는 모르는데 자기들이 특혜를 해서 1년까지나 더 연장을 받아서 입찰을 받았으면 빨리 기본 설계를 그 공기에 맞게끔 해서 공사에 올 연말에 들어가야지 느닷없이 108개월을 던지면서 사실상 포기 선언을 대통령 선거 직전에 해버리고 이렇게 2년 늦어지니까 현대건설에 대한 규탄 또 윤석열 정권의 그 비리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방금 이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릴 게 있는데 자 이게 108개월이라는 그 기간 9년짜리 기본 설계 발표를 하거든요. 원래 이제 기본 계획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고 자 국토부는 72개월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찰 과정에서 현대가 요구해서 1년 더 늘려서 또 84개월 7년으로 1년 연장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찰을 받았죠 현대건설이. 그런데 6개월 안에 법적으로 기본 설계를 현대건설이 이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친인들이 수주한 내용대로 84개월 7년 안에 공기를 맞추겠다라는 설계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08개월로 발표를 늘렸어요. 그게 4월 28일입니다. 그거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죠. 84개월에 하겠다고 입찰 받아놓고 2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기본 설계를 제출한다는 것은 일단 그 계약법에 위반이 돼요. 그럼 일단 그거는 이제 사실상 그 이제 나는 공사를 못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자 묘하게 보십시오. 윤석열 탄핵이 4월 4일 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건설의 일방적인 108개월 발표가 4월 28일 3주 후에 있습니다. 3주 후에. 그리고 현대건설이 5월 30일 날 대통령 선거 나흘 전에 공식적으로 우리 못 하겠다고 포기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6월 4일 날 대선이 있죠. 그리고 6월 5일 날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됩니다. 자, 이 과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닷없는 계엄이 터졌어요. 현대가 작년 10월 말에 입찰이 됐습니다. 한 달 조금 있다가 계엄이 터졌어요. 이건 뭐야? 그런데 탄핵을 하는 과정이 쭉 몇 개월간에 걸쳐갔죠. 현대건설은 이거 특혜로 받았는데 용산 이 수사는 특검법 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원래 거부권을 당했기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지만 김건희 특검법 안에는 용산 강적 뇌물공사가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될 수도 있겠다. 정권이 바뀌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가 될 거고 용산 간접 뇌물공사는 반드시 수사 받을 건데 가덕신공항까지도 만약에 들다 본다. 공짜 뇌물공사 해주고 가덕신공항에 특혜 받았다.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러면 더 커지는데 큰일 났다. 이 11억 원의 문제가 아니고 10조 5천억짜리 국책 사업을 특혜로 수주했다. 그 대가로 이래 되면은 제3자 뇌물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범죄 혐의가 커지는 거죠. 그러면 현대그룹 전체 차원에서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탄핵이 예상대로 되었고 이제 선거는 2달 후에 있을 것이고 고민입니다. 그런데 그냥 못 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현대건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명분 있게 퇴각할 것인가 철수할 것인가 사업 못 하겠다고 할 것인가 그게
국토부나 부산이나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을 기본 설계안에 던져버리는 거죠. 108개월로. 네, 늘려서. 108개월 그 자체를 발표했다는 것 자체는 법 위반이면서 사실상 못 하겠다는 선언이고 딱 한 달 후에 대통령 선거 전에 포기선을 해버렸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죠.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죠.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꼬리 자르기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포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정의선 현대자동차. 이 현대그룹의 사실상 오너. 예,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현대건설의 너무나 정통한 분으로부터 증언을 받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대부분은 정말로 현대건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누구보다도 그 메커니즘이나 시스템이나 흘러가는 과정이나 이 관전뇌물공사가 어떻게 해서 특혜 수주를 받았고 결과적으로는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의선 회장이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포기하게 했는지에 대한 전 과정을 제가 직접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의혹이 정말 커지는데 진짜 이 현대건설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10조에 달한 10조 5천억인가요? 10조 넘는 이 10조 5천억. 5천억에 달하는 이 사업을 포기한 데는 여러 가지 지금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현대건설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6개월간 무려 250명의 기술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해요. 그런데 결국은 포기한다. 근데 6개월간 250명 그리고 그 뭐 들었던 돈이 뭐 환산하는 것을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보도로 보면은 뭐 600억 정도 이미 지출이 됐을 수 있다라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5월 30일에 포기했다. 특검이 아무래도 이 관저공사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 보면은 현대건설로 수사의 칼날이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특혜가 무엇냐 이것을 또 들여다보면서 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까지도 이제 만약에 진행을 한다 해도 이 부분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건설은 이미 6개월간 들였던 그런 비용을 모두 포기하고 손 털고 나오는데 컨소시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거든요. 같이 참여했던 공동 사업체들도 이걸 몰랐던 거예요. 현대건설이 단독으로 혼자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포기. 그것도 대선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지금 포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관저공사 의혹으로만 축소하려는 게 아닐까 하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신들이 받고 있는 의혹이 정말 감당할 수 없이 커지면은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현대건설이 아무리 큰 회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의혹을 관저공사에 한해서 축소해서 관저공사로만 사실은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에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특검 수사 대상인 이런 관저공사 의혹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받아야겠지만 의원님이 제기하신 가덕도 신공항 이 부분 특혜 의혹까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현대건설이 최근에 그 오산 옹벽 사건 거기에도 사고에도 연관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2011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안전 기간은 10년이 좀 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건설이 자신들이 했던 이 옹벽 이것이 붕괴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이 타격은 큰 거죠. 단지 그 보장 기간이 지났으니까 책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송파에 있는 올림픽파크 포레온 아파트인가요? 올파포라고 하는데 그 아파트가 신축입니다. 그런데 벌써 복도에 균열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뭐 이런 것 관련해서도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리스크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지금 최인호 의원님이 제기한 이것이다. 이 건이다. 그렇군요. 예, 요 대목에서 제가 또 이제 아까 이제 김용현은 말씀드렸고 김용현은 하도 뭐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뭐 많으니까 이 양반은 지금 컴맹이라 할 정도로 앞뒤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뭐 하여튼 뭐 그랬는데 뭐 김용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김용현의 이제 부탁을 받은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이 양반은 거의 뭐 출세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처세의 달인 그리고 능력은 있지만 영업을 대단히 잘하고요. 또 정관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 베이스 다 인맥이 이런 걸로 파악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현대건설이라는 대한민국 제1의 기업 건설사에서는 기업이고 세계적인 기업 아닙니까? 네네. 여기에 대표 사장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의 핵심이 영업인데 그 영업의 이제 대부분이 네. 방금 이런 그 특혜 뭐 가정이나 이런 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 성격의 소유자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건설은 수익성 저하라는 그룹 차원에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현대건설 당신들은 수주액은 좀 늘어나는 듯이 보이지만 수익성이 왜 이렇게 작게 자꾸 낮아지느냐 이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4년 동안 재임하게 되는데 윤영준이 이 4년 동안 재임하는 과정에서 뭔가 큰 수주를 해야 되고 그 수주도 수익성이 좋은 쪽으로 즉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받으면 네. 수익성이 좋으려면은 기간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리스크도 줄고 자 이런 것을 분명히 노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그룹 회장인 정의선 네. 회장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정의선 회장이 사실상 이제 그 이 사업을 포기하게끔 이제 결정을 한 사람인데 네네. 그럼 정의선 회장이 언제부터 이 사건을 알았느냐? 간주공사 뇌물 공사할 때부터 알았는지 아니면 그 뒤에 가덕신공항 수주 하늘 전후부터 윤영준이 제가 이렇게 해서 평소에 잘 아는 김용현이라는 사람 또 김오진이라는 차관 또 대통령 부부와 함께 아시다시피 회장님을 모시고 네. 윤석열의 첫 미국 방문 때 국빈 방문 때 제가 건설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제가 또 미국까지 갈 정도로 제가 돈독하게 이 정권과 관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108개월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84개월이라는 거를 72개월짜리를 108개월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라고 미리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보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인지가 됐는지 아니면은 이제 다 끝나고 난 뒤에 계엄이 있고 난 뒤부터는 이제 긴박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해가지고 밑에서 보고를 해서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사를 밝혀내야 되겠죠. 네네. 어쨌든 이 가덕신공항 10조 5천억짜리 공사를 포기하게끔 결정한 것은 정의선 회장이 맞다는 것이고 그러면 네. 마지막 부분에서요. 이 부산시 항공라인이 현대건설이 108개월로 또 늘리려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러니까 4월 28일 날 발표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108개월로. 그런데 한 달 전인 3월 말에 올해 3월 말에 부산시가 그것도 모니터링 하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항공라인에서 국토부를 향해서 108개월 안 됩니다. 현대건설을 향해서도 안 된다. 당신들 이러면 안 돼. 이랬는데도 108개월 해버렸지 않습니까? 자, 이 과정에서 부산시가 정의선 회장을 만나야 되겠다. 이 양반밖에 없다. 이 결정을 108개월을 못하게 하는 사람은. 그런데 결국은 정의선 회장을 못 만나고요. 대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김동욱이라는 현대자동차 대관 업무 담당 부사장을 부산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장이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강력히 항의를 했다 그러죠. 그리고 항공라인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거는 고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법 위반일 뿐만 아니고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김동욱 대관 업무 이제 사장이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가서 제가 파악하고는 미국으로 가서 정의선한테 보고를 하죠. 108개월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보고가 자동차 사람이 뭐 건설을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윤영준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안전 문제 뭐 또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파랑이 많고 뭐 이런 이유로 108개월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허위 보고를 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아니면 중간 과정이나 처음부터 알았다면은 정의선 회장도 어쨌든 자신에게로도 특검 수사가 올 수밖에 없다. 이래 보고 미리 타월을 던지라고 한 거 아니냐. 하여튼 그 사이에서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잘 봐주면 사후에 보고를 받아서 결국은 뭐 자기도 허위 보고 받고 108개월 아니면 사업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지시했을 수도 있고요. 최대치는 처음부터 공사 뇌물을
뇌물공사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 과정에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데 재밌는 것은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정혜선 회장은 희문고등학교 동기동창입니다. 물론 뭐 학교 다닐 때부터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유심히 좀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명확하지 않은 회계 처리 때문에 관저공사에 관여한 업체가 돈을 받지 못했다 이런 지금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리모델링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 이유 중 하나가 이른바 경호처 사무팀들의 입김 때문에 이게 언론 보도로 나왔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게 내용입니까? 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네. 당시 경호처 차장이던 김종철 네. 전 병무청장의 부인이 네. 업체 직원과 나눈 또 메시지까지 언론에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글쎄요, 이 경호처에서 1년에 그 관저 리모델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300만 원대인가요? 맞아요. 그 정도 그렇게 금액을 1년에. 100만 원짜리, 100만 원대라고 하는데 이 김종철 전 차장 부인이 이 경호처 리모델링을 맡은 네. 업체에게 중문 사진을 보냅니다. 이제 아파트에 보면 중문 있지 않습니까? 네, 중문 네, 사진 있죠. 보면은 중문들 중에 그 집과 어울릴 만한 걸로 해주시고요. 신발장 안쪽으로 거울 좀 달아주시면 안 되나요? 라고 합니다. 또 뭐 하는 거예요? 앞 베란다 물 좀 쓸 수 있게 수전 좀 연결해 주세요. 네네. 그리고 분전함 커버 마음에 안 드는데 분전함 커버 좀 바꿀 수 있나요? 우리 변호사님 너무 실감나게 잘하시네. 문고리 아니 내라도 그래 해야 되겠어요. 문고리는 우리 남편과도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문고리는 그러니까 좀 검정색으로 부탁드려요. 네, 냉장고는 첫 번째 그걸 해주시고요. 네. 주방도 좀 손대고 싶은데요. 예, 제가 약간 각색을 네, 했지만 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네. 직접 내리면서 자신이 직접 방문해도 되겠냐, 네. 한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방문해 보겠다. 라고 하면서 뭐 오늘 오후에 가도 되냐라고 하면서 방문하십시오라는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경호처 리모델링비가 8천만 원? 8천만 원. 네, 가량으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거 갑질 아닙니까? 이거? 갑질을 떠나서 네. 불가능한 거를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거는 계약 사항에도 아닌데 네. 일단 이 업체는 네. 아무래도 이거는 국가와 관련된 일이니까 네. 이 돈을 못 받지는 않겠지. 그렇게 해달라는 생각하고. 대로 해주면 돈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라고 못 받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낸 거군요. 네. 지금 상태에서. 네, 이 과정에도 현대건설이 끼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과정에도 현대건설이 끼어 있기 때문에 네네. 현대건설은 이 과정에서도 자유롭지가 못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잡다리한 공사까지도 왜 현대가 자꾸 현대건설이 말도 안 이름 되죠. 네. 그러니까 윤영준이라는 인물의 캐릭터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다 해주면서 윤영준은 네. 소위 김용현 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장성들 뭐 실세들 네. 다 친하려고 다 맞춰준 거죠 기분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네. 사실 윤석열, 김건희에게 지금 모든 초점이 가 있고 당연히 이 둘의 네. 행태를 보고 밑에 사람들도 우리도 이 정도는 해먹어도 돼라는 생각에 관저에다가 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자기의 완전 사위화라고 생각하고 네. 완전 거기를 무슨 일반 아파트 리모델링도요. 네. 8천만 원이면은 뭐 거의 다 한 거예요. 뭐 샤시를 빼고 다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고급으로 했는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그 윗선 네. 김건희, 윤석열의 백을 믿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경호처야, 실세야 이러면서. 우리가 경호체.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게 네. 저 사적 공간들 네. 저도 뭐 청와대에 있어봤지만 네네. 대통령이 낮에 일하시죠. 그렇죠. 무슨 사우나를 갑니까 낮에? 안 가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술 퍼먹고 오전에 늦게 지각 출근하고 사우나 쫙 하고 오후에 스크린 골프 한번 치다가 그래 결제할 거 가져와봐. 출근 안 하고. 네. 출근 안 할 때도 있고 네. 출근해서도 그래 이제 네. 그거 하고 또 사우나로 출근해야죠. 네, 사우나 출근하고 그다음에 결제할 거 갖고 와봐. 대충 보다가 도장 찍고 또 집에 가서 한 시간 스크린 골프 연습하다가 네. 그래 샤워 좀 하다가 룸바로 가자. 삼청동 안 가로. 그러니까 그 용도로 다 만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뭐 업체들도 있지만 현대건설이 네네. 다 이렇게 맞춰주고 저렇게 맞춰주고 공사 대금은 자신들이 지급 안 하고 다른 업체에게
우회적으로 지급하려 하고 예, 예. 액수는 다운 계약서 만들고 네. 계약서는 그러니까 이 윤영준이라는 인물이 네.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더 들었는데요. 사실 방송이라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런 것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친분을 김용현과 김오진과 친분을 쌓은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수사를 아주 진지하게 이 연결고리를 잘 네. 한다면 그 뒤에 이어지는 국책사업 수주까지도 충분히 규명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